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TV에 스포츠를 즐겨봤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런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면 TV가 꺼지지가 않는 집이었죠. 권투 같은 격투기를 좋아했던 아빠 덕에 주말 점심쯤엔 격투기 중계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배구 선수였고 연세대학교 농구 팬이었던 엄마랑은 고대 팬이었던 저와 연고전 농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괜히 으렁댔습니다. 저의 머릿속 첫 스포츠의 기억은 1984년 LA 올림픽 양궁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어느 단칸방에서 엄마와 중계를 보고 있던 4살의 어린이였던 저에게 서양순 선수가 쏜 중앙을 관투한 간역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 응원하는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재밌는 경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성기를 지나는 선수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즐깁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와 당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겠죠?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on and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하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알아 너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야 후회 없게 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야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면 It's so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막이 내릴 그날의 너 그때도 네 손 꼭 잡은 채 너라서 행복했다고 서로가 말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은 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옥천의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였습니다. 그 작년 그 KBO 그 프로야구 올스타전 때 그 데이식스가 올스타전이 열리는 인천 문학 SSG 랜더스필드 가운데에서 이 무대를 세우고 공연을 했었어요. 오, 그렇게 뭐 보통 이제 고척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공연을 많이 하지만 그런 오픈돼 있는 야구장에서 그렇게 밴드 공연을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KBO 올스타전 역사상 그런 밴드 공연한 것 자체가 전 처음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뭔가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제 중계진 분들이 그만큼 좋은 카메라 워킹으로 담아 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데이식스의 특히 그 성진님이 엄청난 롯데 자이언츠 빅 팬이시죠. 예. 그래서 요즘 그 야구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팬텀 중계라고 해서 이 온라인 독점 그 중계를 하고 있는 티빙에서 따로 섭외를 해서 진짜 그 각 구단의 찐팬이신 분들을 섭외해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중계가 아니라 편파 중계죠. 그런 걸 요즘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데이식스 성진님도 예, 롯데로 전에 한두 번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저희가 녹음은 지금 추석 연휴 전에 미리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연휴의 끝자락에 아마 이 방송 본방을 들으시는 분들은 듣고 계실 텐데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혜주 PD님이랑 녹음 전에 얘기 나눴는데 저는 이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연휴 때는 이제 집에 있고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주가 저희 외갓집 제사를 저희 집이 지내서 근데 외갓집 제사를 왜 보통은 아들 있는 집이 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외삼촌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큰 이모는 이제 종갓집에 결혼을 하셔서 둘째인 저희 집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하겠다고 기꺼이 나서서 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제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님은 저희 아빠가 워낙 늦둥이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님이 다 돌아가셔서 전 뵌 적이 없고 외할머니는 제 돌 때쯤 돌아가셨어요. 돌잔치 딱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두 명 중에. 그래서 저는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큰 존재인데 외할아버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 당부하셨던 게 제사 같은 거 막 이렇게 너무 챙기지 마라. 그리고 그냥 외할머니랑 같이 이제 딱 챙겨주라 이렇게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외할머니는 추석쯤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구정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합쳐서 이렇게 저희는 매년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 때 찾아가면 항상 제일 반가운 사람이 솔직히 저는 외할아버지였어서 이 명절 때 되면 외할아버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반가운 사람들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혹시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오셨다 뭐 잔소리든 뭐 여러 압박들 뭐 이런 반갑지 않은 소리들에 듣고 오셨으면 저희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딱 푸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풍성한 가을이 우리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그 벨스타그램 그 컨텐츠 중에 봤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에 90년에서 2000년대까지 남자 랩, 여자 보컬 국룰이던 시절이라는 테마로 해서 이렇게 몇 곡의 음악들을 이렇게 소개하신 내용을 봤어요. 저는 이제 이때가 제가 음악을 듣던 전성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한 중반까지가 저한테는 음악 전성기거든요. 그래서 주옥 같은 곡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던데 거기에서 제가 두 곡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피처링하면 가장 아마 2000년대 대표적인 팀으로 꼽힐 마이티 마우스 곡 중에 선예님 피처링한 에너지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거 하이웨이 스타에서 제가 한번 이 앨범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라는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 제목도 에너지거든요. 그 거기에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곡이랑 윤은혜님이 부른 그 피처링한 사랑이라는 그 두 곡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일단 좀 오늘 또 이야기가 스포츠 관련 책이다 보니 좀 파이팅 넘치는 곡을 고르고 싶어서 에너지를 고르긴 했는데 다른 곡들도 이 피처링 해주신
그런 곡들 꽤 괜찮거든요. 조만간 하이웨이 스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남성 래퍼 둘의 여성 보컬이지만 발라드 곡으로 골랐는데요. 원투 피처링 서인영의 못된 여자 불렀습니다. 이 노래 또 한동안 굉장히 노래방에서 많은 분들이 부르고 또 도토리를 빼앗아 갔던 곡이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도토리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그런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선희의 에너지, 원투의 피처링 서인영 못된 여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사진을 봐 전화기를 열면 내 눈앞에 늘 환한 미소가 지친 내 삶의 비타민 넌 나만의 엔돌핀 무엇보다 값진 내 삶의 전부가 너 어디 가도 항상 네가 떠올라 그대 이름 석자 생각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언제나 난 네 편 너만의 안식처 힘들고 지칠 땐 철인 2, 3, 7 호자 출동 I want you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없어 난 너 하나뿐이야 One, two, three, let's go 월화수목금토일 날 너랑 상했다게 불러 네 미소가 날 숨쉬게 해 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두근대는 내 가슴을 너랑 상했다게 불러 널 원하는 이 노래가 들리니 my energy 나는 너의 에너지 오늘도 힘들었나요 세상살이 쉽진 않아 조금 더 힘을 내봐요 이제 I got the superpower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의 주문 ENERGY 꿈은 이루어져 You don't stop 이제 시작이야 우리 모두가 주인공 모두 같이 Here we go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노래가 네 꿈이 현실이 되는 secret I want you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없어 난 너 하나뿐이야 One, two, three, let's go Baby 월화수목금토일 날 너랑 상했다게 불러 네 미소가 날 숨쉬게 해 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두근대는 내 가슴을 너랑 상했다게 불러 널 원하는 이 노래가 들리니 my energy 나는 너의 에너지 ENERGY
널 잃어버린 긴 밤너 때문에 멍든 맘 지키고 지켜버린 내 맘 너 때문에 난 미치겠어 이러다 내 인생 망치겠어 몰라도 너무 몰라 사랑을 너무 몰라 그대는 나를 잊고 행복해요 나는 숨조차 못 쉬는데 너 때 사랑 내 마음속 깊은 상처 아픈 걸 느껴요 알긴 해요 넌 사랑을 몰라 너는 여자를 몰라 하루 종일 그대만 보내요 홀로 지새우며 울고 있는 이 밤 그대를 향해 가요 그댈 사랑해요 영화 같은 사랑만 원했던 내가 어린 걸 이제 알았어요 Only think about you only 날 잡아줘 평생에 그대만을 everyday 사랑의 것이라 맹세해 홀로 지새우며 울고 있는 이 밤 그대를 향해 가요 그댈 사랑해요 두 번 다시 헤어지지 그대 너무 걱정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과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오늘은 올해 5월 북오션이 펴내고 MBC 스포츠 플러스 이석재 PD님이 쓰신 책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 이제 출간한 지 한 2년 이상은 된 책들을 좀 재조명하는 의미로 보통 이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신간이지만 제가 그 방송 아마 이제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매년 10월이 되면 스포츠와 관련된 책이나 영화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10월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같이 이제 스포츠 덕후들에게 한 9월 말 10월 초가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야구는 두산 베어스 굉장히 오래된 팬인데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 왕조 시절이라고 해서 그 한국 시리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거의 한 11월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농구랑 배구는 개막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동시간대에 어느 경기를 봐야 되나? 농구 경기도 봐야 되고 배구도 봐야 되고 너무 바쁜데? 막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가을 야구니까 그거를 먼저 보고 이제 다른 시간에 잠자는 시간 좀 아끼더라도 농구, 배구 중계를 뒤늦게 챙겨보고 뭐 이럴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저 같은 스포츠 덕후들한테 그런 시간이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산 베어스가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 가을 야구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저는 이제 10월 이제 3일에 농구가 개막을 하는데 농구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배구 보고 이렇게 딱 올해는 좀 시간이 딱딱 맞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0월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 표지 디자인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그 파란색의 사물함이에요. 칸칸 이렇게 있는데 한쪽 칸에는 이렇게 야구 모자랑 배트랑 유니폼이 있고 또 한쪽에는 농구공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축구화랑 그다음에 유니폼, 축구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각 종목별로 이렇게 사물함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이제 상단에는 영화 필름 느낌으로 이제 배경이 깔려 있고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 슈퍼스타라는 제목이 있고요. 여기 아래에는 이제 이석재 작가님이자 PD님의 사진과 함께 가운데 이제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또 PD님께 여쭤본 게 있거든요. 그 답변 들어볼게요. 그리고 뒷면에는 그 이미지 배경으로 해서 주옥 같은
또 그리고 또 이게 또 부탁하신 분들이 다 입담이 좋으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뭐 차명석 LG 트윈스 단장님, 뭐 정민철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님 등 포함해서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사 이렇게 문구를 뽑아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포츠와 영화 그리고 당시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출판사 북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책을 많이 내고 계신데 저는 북오션을 처음 알았던 게 나의 미러클 두산이라고 이 마침 그 책 뒷날개에도 여기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 20년 야구 기자의 눈을 통해 두산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왕조 시절 야구 잘할 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산 책이라서 냉큼 샀던 기억이 아직도 저희 집에 제 그 제가 책을 보관하는 게 제가 주로 거주하는 방과 서재처럼 쓰는 방이 2개가 있고 또 거실에 또 책꽂이가 있는데 나의 미라클 두산을 포함한 뭐 이 책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스포츠 관련 책이나 잡지는 다 제가 주로 기거하는 방에 책꽂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뭐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원래는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스포츠 캐스터가 다 남자 아나운서만 하길래 왜 여자들은 스포츠 캐스터가 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금녀의 벽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스포츠 캐스터를 꿈꾸던 90년대 중반 그때가 한참 뭐 농구 대잔치에서 이제 그 프로 농구로 이제 넘어갈 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때 한국 남자 배구가 세계 6강에 올라갔었습니다. 진짜 엄청 월드리그라는 그 대회에 나갔었고 제가 대한항공의 정말 오래된 팬이고 박희상 선수 팬이었는데 저희 희상 오빠가 MVP로도 뽑히고 막 이럴 정도로 한국 남자 배구가 진짜 최전성기를 달렸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저 현장에 있고 싶다. 저걸 막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엄마가 말씀하시길 너는 발음이 안 좋아서 아나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연습도 같이 했어요. 엄마랑 이렇게 볼펜 물고 연습도 하고 저희 엄마도 아나운서를 대학교 때 잠깐 준비를 하셨던 분이어서 엄마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외모는 둘째치고 발음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른 게 이제 바꾼 게 이제 스포츠 기자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중3 때부터 스포츠 기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로 진행을 한 것도 스포츠 기자들 아니면 카메라맨이 될 생각도 있었거든요. 제 그때 당시에 그 수능 보고 이제 대학 진학할 때 그 당시의 장래희망은 스포츠 기자, 뭐 카메라맨 아니면 라디오 PD 요 3개였어요. 근데 이게 다 신문방송학과를 가면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면 신문방송학과 말고 좀 어문 계열을 택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전공이 다 사실 스포츠와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알려 드립니다. 이 책은 경기는 끝났고 점수는 잊혀졌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다. 유니폼을 흑투성이로 만든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눈빛,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그런 순간들을 영화로 다시 이야기한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스포츠 영화 20편을 담았다. 근사한 승부 이야기부터 눈물 나는 감동, 웃음과 위로까지 모두 담겨 있다. MBC 스포츠 플러스 프로야구 담당 프로듀서로 20년 넘게 스포츠 중계를 해온 이석재 PD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훨씬 더 살아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컵스의 108년 우승 도전, 홈런왕 베이브루스, 흑인 최초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 핸드볼 결승전까지 다큐처럼 리얼하고 영화처럼 짜릿한 이야기를 맛볼 수 있다라고 책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한 문구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석재 PD님이 굉장히 또 입담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 날개 자기 소개에도 있는데 이렇게 방송 출연 활발히 하고 계시는 그 고정 패널 이런 거 돼 있고 저는 이석재 PD님 실제로 뵌 거는 그 야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스토킹이라는 야구 토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김구라님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그 연출도 하시면서 그때 몇 번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진짜 정말 입담이 정말 최고다라고 정말 말씀을 이게 달변가라고 하죠. 정말 그 당시에 대한 어떻게 기억력도 그렇게 좋으신지도 진짜 신기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할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PD님의 이런 능력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부분이 그 연세대 국문과 출신이신데 이 같은 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괜히 자극받아 브런치 스토리에서 미친 PD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런치에서 연재를 하셨었고 그 글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라는 책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제 이석재 PD님의 보내주신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책이 1,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야구 영화를 만나다 해서 야구와 관련된 영화 8편 이야기가 있고 2부 영화 스포츠를 담다는 이제 야구를 제외한 뭐 권투, 뭐 축구 등등 이렇게 다른 종목들 해서 12편의 영화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본 영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스포츠 영화를 그렇게 안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경기를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를 안 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머릿말, 이석재 PD님의 또 이 달변가께서 어떻게 책 소개를 쓰셨는지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를 처음 접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승리가 스포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매일 친구들과 편을 먹고 하던 축구 시합에서 지거나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지는 날에는 방에 틀어박혀 엉엉 울다가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의 큰 소리를 듣고서야 눈물을 그치곤 했으니까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그땐 그저 패자들의 변명처럼 들렸다.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문득 수없이 많은 경기들을 보며 울고 웃고 있던 나에게 승리한 선수들의 환호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의 쓰라림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내일의 경기를 위해 다시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도 스포츠라는 장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는 승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꿈 때문이라는 것을. 또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이 책에 실려있는 20편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모두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인지 스포츠 PD가 되어 중계방송을 연출할 때도 나는 승자보다는 패자에게 더 마음이 갔다. 때때로 승자들의 환호를 왜 많이 보여주지 않느냐는 불만도 있었지만 패배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꿈과는 다르게 승리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스포츠의 본질이 승리였다면 이미 스포츠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비록 오늘 패했지만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또다시 꿈을 꿀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스포츠의 본질이다. 그 꿈이란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어떤 이의 첫 번째 승리일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어떤 이의 살아있다는 몸부림일 수도 있으며 108년 동안이나 우승을 기다렸던 어떤 이의 생애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다.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기에 패배 속에서도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꿈을 향해 달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은 영화들로 재탄생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20편의 영화들은 평생을 스포츠와 함께 살아온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최고의 이야기들이다. 나의 인생이자 모든 것, 이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소개하기 전에 우리 이석재 PD님이 신청해 주신 두 곡 중에 한 곡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굿메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입니다. 야구 좀 보시는 분이면 삼성의 그 엘도라도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이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독일 내 레게 댄스 팝 그룹, 이미 1000만 관중을 2년 연속 돌파한 KBO 리그의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구단별 개성 있는 응원인데 8회에 하는 각 구단의 시그니처 응원 중에 가장 장엄하고 유명한 것이 삼성 라이온즈의 엘도라도, 이 엘도라도의 원곡입니다. 근데 저는 이 원곡을 이번에 PD님이 골라주셔가지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의 그 응원곡인 엘도라도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야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곡을 꼭 찾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재 PD님이 골라주신 신청곡 첫 번째 굿메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듣고 오겠습니다. They
for happiness has never ended, but the gates of Eden will ever be closed for those conquistadors who are only hungry for power and might. Because the real El Dorado isn't made out of diamonds and gold. It's the immortal yearning for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in the hearts of everyone. 아, 지금 또 다시 들어도 진짜 삼성 라이온즈 그 응원과 느낌과 되게 다르다. 낯설어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책에서 이제 두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1부는 이제 야구와 영화인 거고 2부는 이제 다른 종목과 영화인데 일단 야구와 연결된 영화 중에서 이제 한 구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거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봤던 영화가 두 개더라고요. 이 머니볼하고 슈퍼스타 감사용인데 그 중에서 머니볼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머니볼은 여기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이버 매트릭스가 최근 몇 년 들어서 이 야구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통계 중심의 이제 수학과 이 통계학이 그러니까 야구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데이터 중심을 기반으로 한 야구를 분석하고 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 관련한 서적들도 저는 구입해서 읽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뭐 보는 재미라는 게 각자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럴 텐데 보실 때 특히 야구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재미를 찾고 싶으시다면 이 세이버 매트릭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이것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영화를 얘기할 때 이 머니볼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 영화가 야구단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 막 선수 플레이가 막 나오고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야구를 굳이 룰을 모르셔도 보실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브래드 피트가 이 연기를 맡았고 그 브래드 피트의 대표작으로 꼽는 분들도 제 주변은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있었거든요. 저희 자주 출연을 해주셨고 저희 옥천 FM 개국할 때 같이 해주셨던 그 오아시스 님 같은 경우에도 이 머니볼을 굉장히 호평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머니볼과 관련된 이제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2011년에 개봉한 영화 머니볼은 미국의 금융 저널리스트 마이클 루이스의 동명의 책을 영화한 것이다. 마이클 루이스의 머니볼은 2003년 5월에 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2011년 개봉된 영화의 성공으로 다시 주목받으며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랐다. 이 책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난한 구단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어떻게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 단장 빌리빈의 이야기를 통해 경영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야구 서적이라기보다는 낡아빠진 전통과 철학을 거부하고 혁신 경영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경영학 서적에 가깝다면 영화 머니볼은 빌리빈 단장이 실제로 어떻게 머니볼을 이루는 구상했으며 현장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포츠 영화에 가깝다. 물론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는 다르게 경기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구상하는 라인업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스태프들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그 갈등을 이겨내고 20연승이라는 기적을 써내려가는 과정이 긴 경기 장면 없이도 정말 다이내믹하게 그려진다. 단 한 번의 승리를 얻기 위해 경기장 뒤편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뭉클하리만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불공정한 게임, unfair game,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구단주의 말을 듣고 나오며 빌리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거대한 자본으로 굴러가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같은 프로 무대에 있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트레이드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기 위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단장을 만나러 간 빌리비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난다. 그는 인디언스의 단장 특별부장이자 통계 전문가 폴 디포데스타. 머니볼의 주인공 중 하나인 폴 디포데스타는 자신의 실명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때문에 영화 머니볼에서는 피터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출신 대학도 하버드가 아니라 예일 대학으로 설정됐다. 여담으로 영화 속에서 빌리비는 당연히 성사될 줄 알았던 카림 가르시아의 트레이드가 피터의 방해로 무산되면서 오히려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카림 가르시아가 바로 롯데자이언츠와 하나이글스에서 뛰었던 그 가르시아다. 아무튼 빌리비는 타율, 타점, 홈런 등 전통적인 선수 평가 방법으로는 엄청난 비용만 지출할 뿐 내실 있는 선수를 얻을 수 없다는 피터 브랜드의 생각에 매료된다. 그리고 그를 애슬레틱스의 부단장으로 영입한다. 드디어 2000년대 메이저리그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 프로구단 운영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머니볼 이론이 탄생한 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들이 승리를 위해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바로 출루율이었다.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득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루상의 주자가 나가야 되는데 볼넷으로도 출루하는 것과 안타를 치고 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타율이 3할이고 출루율이 4할인 선수와 타율이 2할에 불과하지만 출루율이 4할인 선수는 전통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엄청난 연봉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승리 기여도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시작해서 쭉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이석재 PD님께서는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비록 1등은 되지 못해도 우리에게 처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과정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작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야구 영화 좀 보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또 SBS에서 한때 꽤 높은 시청률을 얻었던 스토브리그 남궁민 님이 주인공이셨죠. 그 백승수 단장. 예. 실제로 그 스토브리그의 이야기가 좀 모 구단들 이야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그 시즌2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아마 스토브리그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머니볼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답변 주셨던 것 좀 읽어드릴게요. 보통 띠지가 들어가는 책 표지 하단 문구가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문구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용납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양가적인 감정을 주는 문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구를 표지에 지치하신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책 표지에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를 배치한 것은 이 책이 과거에 있었던 명승부들을 다룬 책이 아니라 그 명승부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책 속에 있는 우리들의 슈퍼스타들은 모두 쉽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를 했거나 아직도 승리를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스포츠의 본질은 승리가 아닙니다. 만약 스포츠의 본질이 승리였다면 많은 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108년 동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못했던 시카고 컵스가 가장 많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뉴욕 양키스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이기지 못했지만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포스트 시즌을 가지 못했지만 다시 두산 팬들은 내년 시즌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반면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영원히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도 바로 스포츠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무척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왔지만 이 스포츠의 본질을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계를 할 때도 승자들의 환호 뒤에 패자의 눈물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스포츠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승자와 패자 둘 모두입니다. 그것이 스포츠가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 곁에서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승리를 꿈꾸지만 우리 대부분의 처지는 패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또다시 일어나 꿈을 향해 달립니다. 스포츠는 이런 면에서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스포츠의 매력은 인생과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프로 스포츠 4개 종목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재밌어하는 종목을 하나만 굳이 고르라면 저는 야구를 택할 것 같거든요. 그 야구를 택한 이유는 뭐 워낙 많은 인원들이 그 선수단에 있기도 하고 또 워낙 많은 변수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뭘 여쭤봤냐면 이 브런치에서 연재하신 글을 재정리해서 이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어떤 과정과 원칙이 진행됐는지 또 소회는 어떤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브런치에서 연재했던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브런치 연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글들이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영화 접목시킨 이유는 스포츠의 벽이 느껴지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책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고 영화화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인간적인 스토리가 더욱 부각된 이야기들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브런치 연재와 다르게 영화와 접목한 것이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와 더 잘 어울리는 이야기들을 골라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배치도 제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야구와 다른 스포츠들을 나누어 편집했고 야구 이야기에서도 대표적인 패자들의 이야기인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와 산미 슈퍼스타즈의 감사용 선수 이야기를 맨 처음과 끝부분에 배치해서 저의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종목 스포츠 이야기에는 스포츠를 통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현한 이야기를 맨 처음과 끝에 배치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복싱을 통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맞섰고 이제 강점기 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승리를 거두었던 송기정은 제자 서윤복을 통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글의 배치는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그 책을 구입하시고 이렇게 목차를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목차를 보고 나서 또 책을 읽게 되죠. 이럴 때 한번 이 배치 순서에 이런 공을 들이셨던 거를 한번 기억하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석재 PD님이 골라주신 신청곡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 OST이고요. 반젤리스의 Chariot of Fire. 이게 불의 전차거든요.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전주 딱 시작하면 바로 이 노래 하고 아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노래를 풀로 들어본 거 이분이 처음이에요. 제가 방송 항상 이 러닝타임 체크 때문에 항상 원곡을 다시 다 이제 일일이 들어보고 제가 방송국에 오는데 이 곡이 풀로 들으니까 또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청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노래는 아니지만 스포츠 영화하면 빠질 수 없는 명곡입니다. 반젤리스의 OST는 오케스트라 음악이 아닌 신디사이저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영화 음악이며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 연주곡으로는 이례적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전설적인 스코어 음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두 곡을 항상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석재 PD님이 이전에 해오셨던 그런 작업들을 보면 음악에 대한 조예도 상당히 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번 선곡 두 곡이 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 OST 반젤리스의 Chariot of Fir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영화 불의 전차 OST였던 Chariot of Fire 반젤리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갑자기 끝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달에도 책 소개 2주 전에 했던 플라스틱 게임 또 그랬는데 이번도 책 소개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 보이는 라디오로 연장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일단 라디오 주파수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여쭤본 질문 중에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책 출간 후에 전자책이나 음성으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북토크나 인터뷰 등을 굉장히 즐기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책이나 브런치에서의 연재 등 작가로서의 차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고 일해온 분야인데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또 책을 매개로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과정도 너무 행복하고요. 출간을 하고 나니 도저히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강의를 몇 개 할 수 있었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강좌도 촬영을 마쳤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쏟아냈던 이야기들이 그냥 방송으로 한번 나가고 마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건데 그것이 결국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브런치의 연재를 시작한 것이 정말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건데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책의 출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평생 동안 중계해왔던 야구 이야기인데요. 1982년 원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장면 100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책 작업이 끝나면 브런치에는 야구 전문 PD가 들려주는 축구 이야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신간 이 소식이 너무 반갑어요. 여기 책 날개에도 이제 작가 소개 있는데 이석재 PD님이 처음 야구를 보기 시작한 게 1982년 개막전에서 MBC 청룡의 이종도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는 걸 탁 보고 나는 야구 너무 좋다. 그리고 MBC 청룡 팬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MBC 청룡이 나중에 이제 LG 트윈스가 됐고 LG 트윈스가 2000년대 2010년대 쭉 넘어오면서 이제 암흑기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갖게 되거든요. 예, 큰 고통을 받으시다가 요즘 이제 LG 트윈스가 또 올해 정규리그 지금 1위를 저희 방송 녹음 시점에 지금 매직 넘버가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우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우승 앞두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야구장 감시 야구장을 쓰는 이제 두산 베어스 팬이어가지고 이 남일 같지 않게 보거든요. 아무튼 그동안 고통 받으신 거 많이 이제 즐거운 시간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되고 이 100장면을 꼽는 것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0장면 중에 저는 94년부터 야구를 봤는데 과연 제가 아는 장면은 몇 장면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 중에 야구 포함해서 아마 다른 스포츠 포함해도 그럴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는 야구는 2009년 기아 타이거즈의 끝내기 홈런 승리였던 것 같아요. 무려 7차전에서. 그때 제가 당시 남자친구와 반주 한 잔을 하면서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 둘이서 입이 떡떡 벌어져가지고 TV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튼 보이는 라디오로 책 소개는 이어질 거고요. 저희 유튜브 OBN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이 연장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주파수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더 나머지 내용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8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안젤라 김의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9월 24일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 신곡인데요. 이 안젤라 김께서 제가 별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소개하셨던 이 노래를 소개하신 이제 디테일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되어 있는 앨범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로 제가 읽어드릴 건데 혹시 더 디테일한 스토리는 안젤라 김을 검색하시면 별스타그램에서 계정에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들. 그런 날 눈물처럼 흘러나온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허밍으로 흘려보내던 그 선율은 어느새 노래가 되어 멈춰있던 마음을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이자 비슷한 마음으로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걸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을 테니까요. 라고 돼 있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8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네, 안젤라 킴의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듣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책 소개 마저 해드릴게요. 이 1부 야구와 영화에 이어서 2부는 이제 다른 종목과 이제 영화 이야기가 연결돼 있는데 제가 고른 영화는 영화 코리아를 골라봤습니다. 2012년에 개봉했던 문현성 감독님의 영화였고요. 1992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그때 이제 91년이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탁구 그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 솔직히 초등학교 4학년이면 막 기억이 생생할 정도는 아닐 텐데
제 기억에도 근데 아직까지도 생생할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 당시 워낙 뭐 탁구 자체가 뭐 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워낙 인기였었고 제 첫 장래희망이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설명드렸던 그 4살에 봤던 LA 올림픽의 서양순 선수를 보고 양궁 선수를 꿈꿨다가 그때 너무 어릴 때라 그냥 이제 말만 하고 이제 부모님이 별로 생각 안 하시다가 88년도 서울 올림픽 그때 이제 유남규, 현정화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잘 하시되었고 제가 그땐 체구가 작았어요. 그래서 얘 진짜 시켜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돼서 정말 탁구 선수를 절 시키려고 저도 의지가 있었고 부모님도 의지가 있으셨다가 이제 아버님 정권으로 인해 제가 부산에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없던 일이 됐어요. 다시 돌아가면 한번 탁구 선수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해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 코리아를 볼 때도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서 봤던 것 같아요. 뭐 나오셨던 배우님들도 워낙 잘 하셨고 뭐 스토리나 연출력도 좋았지만 이 탁구에 대한 저의 어떤 가슴 한편에 이제 잠들어 있는 어떤 그런 열정, 관심 이런 게 끌어오르기도 했고 남북 최초의 단일팀이라는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시상대 좌우에만 서던 남과 북의 선수들이 시상대 한가운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 선수단긴 한반도기가 올라가면서 단가인 아리랑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을 때 체육관에 가득 메운 관중들은 목이 터져라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렀다. 당시 나도 아리랑을 따라 부르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도 나는 때때로 이 장면을 찾아보면서 감동이 젖고 난다. 수많은 국가대항전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이때만큼 감격적인 순간은 없었다. 그때는 마치 통일이 바로 올 것 같았다. 스포츠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쉽게 통일을 기대했다니 우리 모두 너무 순진했던 시절이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제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단일팀의 선수들은 이제 각각 다른 버스에 올라야 했다. 선수들은 헤어지기 싫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울었다. 선수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잘 있으라고, 꼭 다시 만나자고. 북한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우리 선수들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단일팀 결성부터 훈련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인 우승과 이별까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였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낸 영화가 바로 코리아다. 현정화 역의 하지원과 이분희 역의 배두나의 연기가 영화의 몰입력을 더해주었고 영화의 특성상 다소 과장된 코믹 요소를 남측 코치 역의 박철민과 북측 감독 역의 김웅수의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로 어색하지 않게 잘 버무려 놓았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배우는 덕야령 역의 김재화와 유순복 역의 한예리다. 극중 덕야핌의 모티브인 덕야령 역의 김재화는 작은 마녀 덕야핌과 키와 덩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미스캐스팅 논란이 있었으나 이보다 더 중국인 나올 수 없는 미친 비주얼과 연기를 보여줬다. 당시 김재화라는 배우를 잘 모르는 관객들은 진짜 중국인으로 착각했을 정도. 결승전 주인공 유순복 역의 한예리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유순복으로 착각할 만큼의 외모였고 경기에서 보여준 행동들을 거의 똑같이 재현해냈다. 그만큼 치열하게 캐릭터를 연구한 결과일 것이다. 1992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끝난 지 벌써 34년이 흘렀다.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두고 꼭 다시 만나자고 울먹였던 단팀 선수들의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남북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 최초 남북 단일팀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다. 선수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되뇌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빨리 친해질 줄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줄도 몰랐다. 이 마지막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1992년 봄 그 뜨거웠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그날은 과연 올 수 있을지 그날을 기다려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와닿았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을 2000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판문점에서 이제 서로 양측의 이제 수장들이죠. 서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고 있는 장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제가 다녔던 그 K대학교 그 위에 이렇게 무궁화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 이제 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나 막 이런 운동장 운동회 하면 이렇게 막 위에 막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학교에 이렇게 걸어 있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평화 이런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학교여가지고 아마 학교 재단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통일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 이제 엄마랑 얘기하다가 통일이 언제 될까 그랬더니 네가 죽기 전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사이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좋아지는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전만큼 이제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의 국민 수는 정말 현저히 저는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20대 20살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TV로 보면서 그 남북 화해 분위기를 막 이렇게 즐기던 그 당시에 저와 2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제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아마 국민들의 정서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 코리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석재 PD님께 여쭤본 남은 질문과 답변 2개 읽어볼게요. 혹시 이 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추가로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를 골라주신다면 했지만, 그래서 이 지명관계상 이 책에 담지 못했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정말 많습니다. 그중 2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마르셀 세르단과 전설적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을 그린 라비앙 로즈입니다. 이 장밋빛 인생이라는 그 워딩으로도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 세르당은 북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출신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항복한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워줬고 세계 챔피언까지 되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우연한 사교 모임에서 피아프를 만나 격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지만 피아프의 간청으로 미국으로 날아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진 피아프는 그에 위한 노랫말을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유명한 사랑의 창가입니다. 에디트 피아프 역을 맡아 열연했던 마리앙 콩테아르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전 봤고요.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4년 차인데 1회부터 모든 그 선곡 리스트들이 엑셀로 정리가 저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선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디트 피아프의 이 노래는 라비앙 로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른 이제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 루카의 오케오키랜드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 귀를 울렸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영화는 토냐입니다. 토냐 하딩은 1992년 릴레안메르 올림픽을 앞두고 라이벌이었던 낸시 캐리건을 핍습한 피겨스케이팅 사상 최악의 스캔들입니다. 성적 지상주의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결국 하딩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주변의 폭력적인 강박이 어떻게 하딩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잘 보여주는 수작입니다. 토냐 하딩 역의 마고로비가 연기해서 화제가 되었고, 아주 강박적인 하딩의 어머니 역의 앨리슨 제니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이 토냐 하딩이 이 낸시 캐리건을 피습한 이 사건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계올림픽을 예전만큼 보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선택한 볼거리가 많잖아요. OTT만 해도 정말 많고. 근데 이제 92년 이 당시만 해도 뭐 TV 공중파들만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중파에서 그 동계올림픽 중계를 했었고, 저희 집은 TV가 안 꺼지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스포츠 이벤트 있을 때. 그래서 저희 막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릴레안메르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스포츠를 한참 좋아하던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PD님이 이 글을 딱 보내주시고 나서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아이토니아라는 영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은,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사심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그 MBC 스포츠 플러스의 뭐 중계라던가 아니면 뭐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MBC 스포츠 플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재치 있고 위트 있는데 한편으로 되게 완성도도 높고 사람 울리는 감동이 있고 이런
뭔가 관중 입장에서 그 니즈를 되게 잘 읽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영상들을 참 많이 만드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영화제에 오래 근무를 하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상을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석재 PD님이 이제 그 어떤 기획과 그런 연출을 하는 데에 가장 공을 세웠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재치가 넘치고 감동을 줄 때는 깊은 여운을 주는 그런 기획들이 가능했던 것도 그만큼 기획자가 팬들의 마음을 잘 읽어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스포츠를 관객으로서 즐기는 것과 반면 스포츠 현장에 있지만 거리를 유지하며 일하는 것의 매력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여쭤봤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채널의 색깔은 주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PD들의 성향과 아주 연관이 깊거든요. 저처럼 소위 엠스플 1세대들이 이제 이선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PD들이 대거 교체되어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으니 색깔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그 예전 색깔이 좀 옅어진 것 같다라고 질문에 넣었었거든요. 저는 요즘 스포츠 채널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지상파 중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 케이블도 보시겠지만 그 썬데이 베이스볼이라고 해서 MBC에서 일요일 오후 2시 경기를 중계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가을 야구로 가면 그 중계권이 공중파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석재 PD님이 더 바빠지시겠죠. 거기 중계를 맡으셔야 되니까. 네. 스포츠를 관객으로 즐기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스포츠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연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좋아하는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택을 안 한 게 잘한 거란 거죠. 그냥 팬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스포츠 PD나 이쪽 직업은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스포츠의 특성상 남들 쉴 때가 항상 대박 바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항상 빅매치가 열리고 남들 퇴근 시간에 일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인간관계는 거의 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들은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그만둡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견딜 수 있다면 일 자체는 무지 재밌습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깊이 교류하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네요. 하지만 팬으로 선수를 좋아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팬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과 일로 좋아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내가 좋아하는 팀 경기를 못 볼 때도 많으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한번 이 스포츠업으로 정말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매니징 쪽으로도 해보고 싶고 방송 쪽으로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글쎄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소개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석재 PD님이 그 연세대 국문과과의 동기인 그 한강 작가님의 그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아 이 브런치 글을 연재를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이석재 PD님의 이 글에 자극을 받아서 제가 예전부터 소위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봤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솔직히 유쾌한 것보다 불쾌한 해프닝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그러니까 여자가 왜 스포츠를 좋아해? 이런 식의 워딩들을 은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기반이 된 스포츠를 말하는 여자? 이런 이야기로 해서 예전부터 좀 글을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사실 제가 귀촌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글을 좀 잘 쓰고 싶어서 귀촌을 한 거였는데 글 쓰는 일을 생각보다 이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대신 아마 이 라디오 진행하는 게 좀 그걸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도 이석재 PD님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이 스포츠를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여성의 이야기를 최근에 좀 그 여성들이 쓴 스포츠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랑 좀 포커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스포츠를 조금 오래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연재를 시작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재 PD님한테 자극받아서 저도 좋은 글 한번 써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소개해주신 20편의 영화는 OTT를 들어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여기에 있는 20편의 영화들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은 올해 5월에 북오션이 펴내고 MBC 스포츠 플러스 이석재 PD님이 쓰신 스포츠와 영화 이야기,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 연장 방송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애정이 많아서 이 책에 그래서 좀 길게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북카의 오키오키랜드 188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